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알쏭달쏭 CCTV 열람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사연 또 궁금증 싹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음악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정말 마치 그 어렸을 때 그 수사반장에서 우리 최불암 씨 같은 그런 넉넉함과 웃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도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게 제 표현이 좀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그 우리 경감님도 수사반장 최불암 씨, 거기 보면 뭐 김상순 씨, 조경환 씨 다 나오시잖아요. 그 중에 나는 어떤 캐릭터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는 형사들이 주로 강력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요. 네. 저는 지능 범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지능범죄.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제 뭐 7, 80년대니까 그때는 지능범죄가 없었을까요? 그때도 지능 범죄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부서가 네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만큼 저 친절하고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짚어주시니까 다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경감님이 이 최불암 씨를 닮으셨을지 안 닮으셨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TBS FM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거든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어린이날 뭐 있고요. 그다음에 어버이날 있고 뭐 5월이 정말 바쁜 달입니다. 이 경찰도 그 업무에서도 상당히 좀 5월은 좀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요. 네.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하면 이제 어버이한테 효도만 하는 날이 아니라 네. 이제 모였다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돼서 발생하는 아이고. 사건들이 의외로 많고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네. 그런 경우를 저는 여쭤본 게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말이죠. CCTV입니다. 저도 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많은 카메라가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서울 시내 교통 CCTV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이시죠? 네, 잘 저 신촌교차로 그다음에 한남대교 강변북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말 CCTV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서울에서는 18걸음에서 10걸음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CCTV가 이렇게 많아진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경감님? 2004년도에 그 강남경찰서에 그때 생활안전과장님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네, 2004년도. 예. 네. 그때 막 납치, 강도, 날치기 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지니까 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면 그 CCTV로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누군가 내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면 네. 함부로 범죄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네. 그때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그때 허준영 청장님 계실 때 그때 그러셨군요. 이제부터 도입이 돼서 점점 이렇게 서울시 강남권 처음에는 강남 네. 그다음에 서울시내 그 뒤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2004년도면 이제 20년 정도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급속도로 정말 CCTV가 많이 이제 늘어난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내 모습이 CCTV에 실시간으로 담기게 되는데 내 CCTV는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겁니까? 경감님? 제 정보인데 제가 볼 수 없으면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우문현답입니다. 네. 네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신의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데도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수집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저희가 은행에 갈 경우에 내 금융거래 내역 내가 보여달라라고 하면 은행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금융거래 정보도 보여주는데 내 영상에 대해서 네. 뭐 수집한 거 보여달라라고 요구했을 땐 당연히 보여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보여달라고 해도 욕먹지 않을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지금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중 영상정보 처리기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아무튼 그 열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경감님이 많이 경내 CCTV 업무들 가운데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 다양하시죠? 예. 네. 이제 고정형 CCTV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형 영상 처리, 그러니까 네. 이동형이라고 그래서 몰래 카메라 같은데 사용되는 경우들 또는
이제 요즘 인터넷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에서 촬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동형으로 이제 찍는 경우는 대부분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찍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렇게 찍게 되면 특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수치스러운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찍었을 때는 바로 이제 성폭력 특별법으로 인해서 바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그다음에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라고 해서 이제 네. 일반적인 CCTV 있지 CCTV. 않습니까? 아파트 주차장 그다음에 골목길. 골목길 또는 집에 들어오는 곳 네. 이제 가게 입구 가게 뭐 식당 안에. 예 그런데 네. 다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본인들께 확인해 달라 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 네. 없어졌다 또는 그 내 택배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해 달라 뭐 이런 민원들이 신고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좀 CCTV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뒀는데 글쎄 누군가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긁고 갔지 뭐예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파트 주차장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며 열람 요청을 거절하더라고요. 경찰 입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경감님?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보여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관이 같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예. 네. 그 경찰관이 CCTV를 보는 것은 범죄 수사 재판 목적으로 외에는 함부로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아 법에.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계속 개인정보에 대한 그 문제들, 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막 이런 문제들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CCTV를 보여주면 내가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네. 또는 사실은 귀찮고 힘들어서 안 보여주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청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 그 유권 해석 의뢰한 자료를 보면 네. 실제로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은 보여줘야 된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변명할 때 네. 제3자가 나오지 않느냐 다른 차량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못 보여준다라고 네. 말하는데 그런 것은 포스트잇이나 네. 다른 이제 가릴 수 있는 모자이크 처리한다든가.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공해 주도록 돼 있군요. 예. 유권해석까지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뭐 가게 주인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그렇게 보여주도록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군요. 예, 잘못된 거고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때 네. 개인정보위원회에 그걸 신고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라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신고하는 코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인터넷에 치셔서 개인정보위원회라고 해서 인터넷에 치시면 다 검색이 됩니다. 네네. 예, 그곳에 치셔서 그냥 검색을 하셔서 그곳에 있었던 일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본인들이 만일 그 정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 대부분 보여줍니다. 보여주시는군요. 예. 근데 간혹 이제 안 보여주신 분들은 뭐 귀찮거나 예를 들어서 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법을 잘 있습니다. 모르는 예, 경우. 그렇죠. 그랬다가는 이제 3천만 원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이하의 과태료. 예, 실제로 한 2,3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지금 저 방송 보여주셔야 들으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특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식당 안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경찰 관여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네,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다른 사연 하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퇴근 후에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는데요. 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윗집 이웃이 타고 있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지갑이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차에서 내리고 장바구니를 들 때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관리 사무실에 가서 지갑을 분실한 것 같다고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바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바로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희도 신고가 많이 네,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탔을 때까지 있었는데 지갑이 그때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 특히 지금 주부신데 40대 주부.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범죄랑 연관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범죄와 연관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웃집이란 말이죠. 바로 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웃 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CCTV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막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자기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정보가 촬영된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는군요. 예. 네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많이 탔는데 이거 약간 느낌이 소매치기 당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일단 보여달라고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그때는 바로 112 신고해 주시면 경찰 신고하시고. 예. 왜냐하면 범죄랑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네.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경찰에서 가서 그 영상들을 다 확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은 거의 이웃집이나 뭐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네. 미리 어디에서 떨구고 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먼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해 보고 저 사람이 갖고 갔다. 네. 저건 범죄다 했을 때 그때 112 신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찰과 함께 와라. 그러지 않으면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네. 관리 사무실이 계신데 그것은 다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네. 지갑 잃어버렸을 때 이제 본인 실수도 많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경감님이 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대부분 신고된 것 중에서 실제로 범죄 연관된 것보다 그런 네.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만약에 말이죠. 제3자가 이제 함께 찍힌 경우 있잖아요. 예. 요때 제3자가 찍혀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뭐라고 하는데 그냥 네.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포스트잇으로 그냥 붙이면 예, 되는군요. 그 3자에 대해서는 얼굴 같은 부위 자동차 번호판 네. 포스트잇으로 붙인 다음에 바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거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이거 촬영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촬영할 되나요?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네. 그것도 가능하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찰청에서 유권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려서 제공해 주면 된다라고 네. 법령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 비용 부담해라.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원래는 요구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냥 포스트잇으로 붙이면 됩니다. 네네. 모자이크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경찰을 대동해라. 그랬을 때 만약에 대동해서 왔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뭐 경찰분이 그러면 따라 나섭니까? 그거는 일선 경찰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막 너무나 피해자분들이 나는 정말 이것은 확인해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러니까 조종해 주기 위해서 조정해주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해 주고 네.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보여줘야 된다. 이거 안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네네. 설명해 주고 그걸 설득해 줘도 끝까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경감님. 네, 경감님, 우리 그 자녀분들은 다 이제 성장했나요? 네, 지금? 다 네, 성장. 어린이는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벨소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반짝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반짝 퀴즈 이 정답을
그냥 다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문제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유출된 겁니다. 자, 반쪽 퀴즈. 차에 있던 물건이 없어져서 주변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건물 관리자에게 요청을 했더니 경찰관과 함께 와야 보여줄 수 있어요. 했을 때 이 건물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자, 물건이 없어져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건물 관리자가 경찰관과 함께 와야 보여줄 수 있다. 이때 건물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정답 보내신 분들 가운데 오늘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리닉 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감님 뭐 충분히 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자기 정보는 네. 자기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우 답을 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거의 답이 지금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자,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토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과 함께 오늘 CCTV 열람에 대한 궁금한 점들 속 시원하게 지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그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감님. 오답. 이거는 제가 잘못했던가 아니면 오늘 경감님이 좀 헷갈리게 말씀을 해주셨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퀴즈 출제한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관리자들이 그 목적외로 수집한 목적외로 그걸 유출했을 때 또는 관리가 소홀해서 네. 그게 다른 데로 유출하도록 되었을 때 처벌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뭐 어떤 통신사에서 네네. 개인정보가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은행의 그 고객들 정보가 다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실제로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유출되도록 했을 때는 정보 관리자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의무는 법령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보 하나만 예를 들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금융거래는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은행 가서 보여달라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통화 내역은 어떨까요? 통화 내역은 내 거는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거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감님 거는 못 보겠죠. 예,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네.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제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의 정보는 경감님 거기까지. 네. 왜냐하면 다 지금 답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오답이 들어온다는 거. 5239번님 정답 X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셨죠? X예요. 글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7484번님 정답 O.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비타민 같은 상식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랬고요. 자, 반짝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차에 있던 물건이 없어져서 주변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건물 관리자에게 요청을 했더니 경찰관과 함께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건물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이분이 위반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거든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으면 O, 틀리면 X.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못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잠시 도로 상황 알아보고 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0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내일까지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또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도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차량 전조등 꼭 켜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온 변화 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13.9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정도로 서울은 종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시흥 요금소 일반 차로입니다. 승용차 사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면 통행량 많습니다. 서하남에서 토평 사이 12km 구간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또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부안 부근에 사고가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동에서 여의도 사이 이후로도 성산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가 각각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2도, 지금까지 서울에 내린 비의 양 10.3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네, 오늘 도곡지구대 장관승 경감님 모시고 우리 동네 생활 속 사건 사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CCTV 열람에 대한 궁금증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전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경감님, 청취자 한 분이 문자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622번님이신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를 신분증 제시하면 보여주는데 화면을 사진 찍는 건 안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관리사무실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현관 입구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지나가는 분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른 차량 번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잇으로 그 부분 가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본인 정보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포스트잇을 하다 보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속도가 있어서 빨리 이렇게 막 지나다니게 되면은 그런 경우도 포스트잇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그 번호가 식별되지 않는 것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그 화면 사진 찍는 거는 괜찮다. 예. 그런 영상이 나와 있는 것은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취득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법률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줘야 됩니다. 요구한 분한테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거 제 3자 뭐 다 나와 있고 내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됩니까? 확인할 때도 포스트잇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는 건 어떻습니까? 유출이 아니고. 보는 것도 포스트잇으로 원래 가려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촬영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럼 본인 아까 말씀하신 질문 같은 경우는 내가 영상으로 찍어가겠다라는 것은 자기 정보를 지금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주기 싫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주기 싫다라고 하면 안 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해 주던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그 부분을 가리고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안 했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보통 이제 200~300 정도 나온다. 뭐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CCTV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냥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그래서 CCTV를 과도하게 막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CCTV는 원래 이제 공공 장소는 일반인들은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법률상. 일반인들은. 원래 도로를 비추는 경우 주차장을 찍으면서 일부가 찍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주차장에서 외부를 비치게 찍는다든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아예 행인들을 목적으로 찍는 경우는 아예 안 되도록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내부만 찍다가 이제 밖에 일부 겹치는 경우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는 큰 대로 같은 데는 구청 CCTV가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구청에서만 찍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수집할 때는 네. 원래 수집 개인 정보를 누가 수집하냐, 왜 이 정보는 왜 수집하느냐, 네. 이 정보 수집은 일주일을 할 거냐 보관을, 네. 2주를 할 거냐, 30일을 할 거냐를 거의 명시해서 수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CCTV 밑에 항상 뭔가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예, 그런데 개인 주택에서는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네. 과태료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주택 앞에 만약에 내가 설치한 CCTV는 반드시 그 문구를 함께 설치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런데 주택 공공주택 안에서 공공주택인들끼리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다세대 주택 다세대 먼저 주택.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는 동의하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네. 아파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부터 다른 제3자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5055번님이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실에서 경찰 입회 하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선홍 PD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러셨네. 아, 저는 PD가 아니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 네,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CCTV 설치된 거 워낙 많은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 이제 우리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많이 있다 보니까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놀이터 쪽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실에 요청해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만? 예. 개인이 수집하면 안 되고요. 아, 네. 그러면 거기는 또 공공장소니 또는 주민들의 또 동의 절차를 받았느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설치하고 그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동의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아, 주민들의 동의 절차도 예. 밟아야 예. 되고요. 그래서 그건 보존 기간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설치해서 운영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차 안에서 물건이 없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때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요구했는데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 똑같습니다. 본인 정보지 않습니까? 왜 차량 같은 경우 그런데 본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요. 네. 차량이나 택배 물건은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면 생명, 신체 또 하나가 물건, 네. 재산에 대해서 그 위해를 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정보 수집하는 경우도 뭐냐면 화재나 네. 도난 그리고 각종 방호를 위해서 이걸 수집한다라고 그거 외에는 또 설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그 요구하시는 분의 재산과 관련된 거기 네.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요. 아. 그 정보는 제공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차 안이라고 말씀드리는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제 이용하실 때 예. 그런 경우도 좀 이런 경우가 좀 자주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는 이제 일반 고정형 유선 장치는 아니에요. 네. 고정형 CCTV는 아니지만 블랙박스. 예, 같은 거죠? 블랙박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네.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CCTV 이동형 네. 블랙박스나 이런 경우도 네. 고정형 CCTV랑 동일하게 정보 요구하면 제공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설치된 큰 도로에 있는 CCTV 같은 경우도 네. 본인들이 구청이 요구하면 정보 공개 요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절차가 조금 개인들이 요구하는 절차랑 다를 뿐이지 네. 정보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CCTV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상담을 이렇게 지금 문자도 받고 있고 경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CCTV 관련해서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트 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도 또 뭐 운송 그에 관련된 종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CCTV 관련된 어떤 그런 교육 이런 게 좀 미흡하다.
좀 일선에서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경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 관리자는 원래 그런 교육을 받고 네. 그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잘 아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모르고 네. 그런 부분은 경찰이 가서 설명해 주면 되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계신 관리소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정보 요구할 때 운수회사 같은 경우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9630번님도 저희 회사에도 지난번에 경찰분이 오셔서 이제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보여드려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0675번님도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영상 CCTV 관련 나의 정보는 열람 가능하다는 것 저도 민원응대 자신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사연을 한 가지 더 만나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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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 엄마입니다. 오늘날부터 저희 애의 행동이 이상해서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고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아프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요. 어린이집에 전화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다른 원아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감님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네, 계속 이런- 설명드리지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원아들이 나오면 그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공해 주거나 네네. 아니면 영상 카메라로 이제 엄마가 내가 이걸 보고 싶어요 이러면 다른 원아들은 포스트잇으로 가려서 안 보이도록 한 다음에 네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거는 라는 방법.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아니 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돼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 뭐 CCTV를 다 원한다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본인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만. 예. 네. 그런데 이제 비밀에 관련된 거 이제 경찰이 만일 수사를 미리 들어갔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제한을 만일 본인들이 이 정보를 못 주겠다라면 제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다만 그게 제한이라는 게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제한을 했으면 10일 안에 그 제한을 한다는 사유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네. 10일 안에 그것을 갖다 설명을 못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우리 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요. 좀 CCTV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겁니까? 자신의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합니다. 네. 오늘 계속 지금 답변을 계속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게 되시는데 그만큼 이게 저희가 좀 평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 한 통 좀 받아볼까 합니다. 경감님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네. 자, 오늘 CCTV 열람 관련해서 여러분의 또 전화 연결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의 한소영 씨.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또 그 문콕 사고라든가 교통 관련해서 말이죠. 차량 긁힘 등이 발생해서 관리 사무실에 CCTV 영상 요구했더니 제3자의 정보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7738번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경우도 있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 틀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그 경찰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은 내용을 보면 정보 주체 CCTV 열람은 경찰이 신고 없이 가능하고 제3자 정보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가려서 할 수 있으나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 예. 네네. 아,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그런 경우도 아니고 모두 맞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다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어디 네, 사시는? 안녕하세요. 네, 수원의 한소영님.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아, 저희 집 옆에요. 무인 그 점포가 있는데요. 네네. 그 물건 막 이렇게 하나다름 들고 계산 안 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크게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선명할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네. 그 이렇게 해서 사진을 칼라 사진을 해가지고요. 네. 이 분을 보신 분은 이제 연락을 달라고 이런 분을 보신 분은 연락을 달라고 그 점포 사장님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2장이나요. 아, 네네.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붙여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네. 뭐 대단한 범죄하신 분도 네. 그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노출을 안 시키고 굉장히 방송에서도 막 가려주고 그러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막 모자이크 처리 뭐 개인 뭐 지금 아까 경감님께서 설명 갖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본 거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건지. 아우,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그런 사진을 보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자, 네, 잠시만요. 네, 경감님. 이런 경우 좀 자주 저도 목격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 정보는 수집 목적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이제 도난, 네.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오픈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공개할 예, 예, 수는 없는 거다. 예. 화재라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경찰에 제공해 주거나 네, 본인들이 찾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누굴까라고 네. 찾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대상자들이 했을 때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면 답이 될 것 같은데 네. 자동차의 불법 주차 같은 경우 문제됐을 때 그 동영상에 막 올리고 막 해서 인터넷에서 막 또 언론에서 지탄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올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번호판 가리지 않고 네. 그렇게 올렸을 때. 예, 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얼굴을 그냥 올리는 것은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거를 하는데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을 그렇게- 전체 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 자, 우리 수원의 한 선생님, 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네. 저희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달 넘게 사실 또 물건을 그렇게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도죠. 네.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으신 건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혀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훨씬 이렇게 저희보다도 앞서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경감님? 뉴스에 보면은 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잡혔다. 뭐 이런 거. 예.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의 죄를 받게 됩니까? 아예 화장실이나 네. 예를 들어 탈의실에는 몰카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에 앞서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나 뭐 목욕탕, 사우나 예. 이런 데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설치 자체를 못하도록 설치 있습니다. 자체가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설치만 하더라도 네. 무조건 처벌을 받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 실제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로 예. 카메라 촬영죄가 예. 있군요. 예, 그래서 당연히 탈의실에서 자기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힌다면 네. 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멸감을 당연하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 찍히는 순간 그럼 바로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런 동종 전과가 있을 때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인터넷에 그런 걸 올려 쓴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저 목욕탕, 사우나, 뭐 또 수영장 예, 이쪽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 종사자분들은 모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사우나는 어디까지는 CCTV가 가능하고 탈의실은 물론 안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는 가능합니까? 보통 신발장까지만 가능하죠. 신발장까지. 예. 신발장에서 살짝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법인 거죠. 예, 불법. 네, 네. 그렇군요. 네. 야, 오늘 저 많은 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저는 참 궁금한 게 말이죠. 금은방 절도범들 있죠. 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에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저거를 마스크하고 들어가서 금은방을 절도한다고 해서 나는 안 잡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저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근데 매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도가 발생했다는 거 금은방이니까 이제 바로 보도가 이제 나고 네. 검거했다는 보도도 나지만 그게 그 사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저기 잡혔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한 90% 이상은 다 잡힙니다. 다 잡히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100% 잡힌다고 봐야죠. 10%는 왜 안 잡히냐라고 네. 이제 하는데 네. 본인들이 실제로 한 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10%가 안 잡히는 것뿐이지 아하. CCTV 추적 수사 그리고 나머지 수사를 하게 되면 또 대한민국 경찰력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100% 다 잡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다. 100%. 예. 네. 그 CCTV 그 조사하실 때도 그 CCTV가 계속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골목 같은 예. 경우. 그 뭐 언제까지 그걸 계속 그렇게 해서 그 잡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데. 강력 형사들이 하는 거 보고 저는 감동을 받은 게요. 네. 1번 CCTV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다시 A번으로 그 이동하는 그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렇군요. 그게 가불병적으로 하면 그것도 다 분석을 하고 나중에 안 나타나면 그 주변에서 또 다른 CCTV 블랙박스 뭐까지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네. 거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에 CCTV가 다 있어서 네. 100% 검거된다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배 관련된 건데요. 네. 택배 기사는 분명히 물건을 집 앞에 두고 갔다고 예. 하는데 퇴근해 보면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게 네. 정말 배달된 것인지 누군가 훔쳐간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택배가 배달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금 같은 경우 일부 빼내고 배달하는 경우도 그런 있기 경우도 때문에 있었죠. 예. 네네. 배달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됐는데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갔다면 그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긴 있는데 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자기의 정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요구하면 그 사람의 정보는 당연히 제공해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입주민이 그 CCTV 정보를 요구할 때 네.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제 3자가 나왔을 때는 3자를 좀 얼굴을 포스트잇으로 가리고 보여준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다 보여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정답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보여주면 처벌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네. 아니 정답을 저희가 순간적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퀴즈 정답. 자, 오늘 퀴즈는 조금 전에 저희가 퀴즈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물건이 없어져서 주변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건물 관리자에게 요청했더니 경찰관과 함께 와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건물 관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정답님. 직접 발표해 주십시오. 정답은 O였습니다.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좀 정답은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7523번님이 아파트에 공문 보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셨는데 지금 혹시 방금 라디오 켜셨나요? 네. 공문까지는 안 보내셔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6748번님, 1971번님, 5140번님, 1506번님. 네, 저희가 마련한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CCTV 열람 관련해서 장관승 경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경감님, 뭐 주변에 좀 CCTV 궁금한 점들 있으신 분들 오늘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